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아티스트들과의 계약기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마무아는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RBW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RBW는 11월 11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12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일정상으로 마인즈랩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고 청약 시간은 1일차와 2일차 모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마인즈랩과 RBW는 중복 청약이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상장 예정일이 다른 상황입니다. 상장 일정에 변동만 없다면 RBW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BW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18,700원에서 21,400원입니다. 공모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의 25%, 기관 투자자의 75%가 배정되었습니다. 공모 희망가 상단인 21,400원 기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의 규모는 약 67억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번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그룹의 경우 15,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기준 15,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그룹입니다. 우대그룹은 3만 1,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3만 1,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은행 제휴 계좌 개설로 참여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최소 단위 청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0만 7,000원입니다. 균등 배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이후 균등 배정 주식수를 50%로 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31만 3,250주입니다. 지난 미래에셋증권으로 청약되었던 청약 종목들의 청약자 수를 감안하면 RBW의 배정 주식수가 많지 않아 예상 균등 배정은 추첨 한 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률도 50%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RBW의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이 62.49%, 기존 주주의 주식으로 진행되는 구주 매출이 37.51%입니다. 구주 매출을 하는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RBW의 대주주가 아닌 벤처 금융투자자들의 구주 매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 21,400원 기준 기존 주주들의 구주 매출은 약 100억 원입니다. 공모로 모집된 금액에서 구주 매출 대금과 발행 재비용을 제외하고 회사로 입금되게 됩니다. 구주 매출이 포함된 만큼 회사에 투자되는 투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자금의 사용 용도를 확인해보면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종합 컨텐츠 센터 건립에 68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기업에 투자하는 비용과 저작 인적권에 투자하는 운영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BW의 희망 공모가 상단 상장 시가총액은 1,697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공모주주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2.36%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549억 원입니다. 올해 상장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를 해보면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이 하나도 없을 경우엔 제주 맥주, 대폭 반영되는 경우에는 비트나인 정도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BW는 기존에 투자된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존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은 일부는 구주 매출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고 남은 주식수를 3등분하여 3분의 1은 상장에 유통 가능, 3분의 1은 1개월 보유예수, 3분의 1은 3개월 보유예수를 하였습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 물량의 49.98%가 구주 매출 이후 3분의 2 지분을 의무 보유예수한 기관 투자자 물량입니다. 해당 물량은 이미 구주 매출을 통해 일부 수익을 실현하였고 3분의 2의 지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상장일 전량 매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의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가장 많은 51.1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36.62%, 일반 청약자가 1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81억 원, 기관 투자자가 201억 원, 일반 청약자가 67억 원을 차지합니다.
기존 주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가격이 많이 배정된다면 실제 상장일 유통 물량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후 행사가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 13만 2천 주가 있습니다. 공모가 2만 1,400원 기준 약 2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선 많지 않지만 상장 직후 행사된다면 물량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외에 전환사채나 남아있는 우선주는 없습니다. 올해 추가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 중 1개월 보호 예수를 한 물량이 140만 주나 됩니다. 공모가 2만 1,400원 기준 301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차익 실현에 나설 경우 큰 물량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BW는 레인보우 브릿지 월드의 약자입니다. 회사는 글로벌 종합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세한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회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의 음원 매출이 40%, 아티스트를 통한 매니지먼트가 15.6%, 공연 매출이 22%로 아티스트에서 파생된 수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달리 영상, 디자인, 공연, 행사 관련 제작 대행 사업과 MD 판매 사업, 음원과 음반에 대한 제작 투자 및 판매 등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을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연 매출이 큰 폭으로 급감하였지만 음원, 음반, 영상 저작권 수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을 살펴보면 급격하게 이익이 급감했던 2018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1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RBW에는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매출이 편중된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 매출 비중 살펴보면 RBW의 대표 아티스트인 마마무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4.1%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마무의 인기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전체 매출도 크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RBW는 상장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 WM 엔터를 인수하였습니다. WM 엔터에는 B1A4, 오마이걸, 온앤오프의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2020년엔 50%가 넘었던 마마무의 매출 비중이 기존 아티스트의 매출이 늘어나고 WM 엔터로 새로운 아티스트 분들이 추가되면서 매출액 비중은 36.5%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제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었지만 아직도 마마무의 매출 비중이 36.5%로 높은 점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걸그룹 순위를 살펴보면 마마무는 꾸준히 탑 10에 들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10위 안에 들지 못했던 오마이걸은 2020년 총 음원 판매 2위를 기록하였고 올해 네이버 검색량을 비교해봐도 마마무보다 훨씬 많이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 트렌드로 확인한 전 세계 5년간의 검색어를 비교해보면 국내에서는 오마이걸의 검색량이 높지만 해외에서는 마마무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RBW의 핵심 아티스트는 마마무인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아티스트들과의 계약 기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마무와는 2021년 6월 17일 만 7년간의 첫 계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RBW는 각 멤버와 개별 계약을 통해 2023년 6월 17일까지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마무의 멤버인 화사와는 2년 계약, 솔라, 문별과는 3년을 계약했고 휘인과는 전속 계약 대신 2023년 12월까지 제한 없는 콘서트 참여와 앨범에 2번 참여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두 번째로 매출이 높은 워너스는 2026년 1월 8일까지 계약이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7인조 그룹인 오마이걸은 2022년 4월 2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5명의 멤버와는 2025년 4월 20일까지 조기 재계약을 하였고 오마이걸이 해당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RBW는 내년까지는 주요 아티스트와의 계약 기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팝, K-컨텐츠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컨텐츠의 중심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가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과 JYP 엔터의 퍼가 매우 높습니다. 해당 기업이 비교 그룹으로 포함이 되었기에 RBW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균 퍼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 주들의 퍼가 높은 만큼 비교 퍼가 높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게다가 공모가 산정 당시에 JYP 엔터와 SM 주가에서 현재 대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공모가 산정 당시 JYP 엔터의 기준가는 4710원이었지만 현재 종가는 52,60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22.6%가 할인된 것입니다. SM의 기준가도 66,960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 79,400원 대비 15.67% 할인되었습니다. 아티스트의 의존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속 아티스트 외에도 저작권 IP를 꾸준히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저작권은 발매 후 70년간 매출을 발생할 수 있기에 회사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현재 엔터테인먼트주의 현황이 좋은 만큼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만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